오늘 중수본이 새로운 거리두기를 일주일간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네요. 어제 하루 확진자만 794명.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해서 거리두기 개편 유예 등 코로나 상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장님, 오늘 중수본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를 일주일 유예한다고 밝혔네요. 며칠 전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발표를 한 것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 거죠? 예, 환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좀 지자체 쪽에 건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제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환자가 증가하면 차라리 단계를 결정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서울시의 경우 이제 자치구들하고 좀 회의를 해본 결과 상황 자체가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아예 개편 자체를 한 일주일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예. 경기도와 인천도 동일한 의견들이라서 예. 아예 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주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예. 지금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거리두기 3단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수도권의 경우 이제 하루 평균 500명 환자가 넘으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수도권 쪽이 지금 환자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한 465명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오늘 기준으로는 85% 정도를 수도권이 점유하고 있고 예. 이번 주 평균으로 보면 한 75%, 전국의 4분의 3 정도의 환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은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시기를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지자체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의견이 한 일주일 정도 이 유예를 좀 시켜놓고 그 기간 중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방역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한 일주일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현재 수도권 쪽에 좀 증가하고 있는 유행 상황이 통제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루 확진자만 794명입니다.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그것도 수도권이 85%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지금 수도권에서 급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비수도권 지역들은 다 안정적입니다. 네. 비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이라서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다 전환이 되게 될 거고요. 네. 수도권의 경우는 환자 분석을 해보면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접종 효과죠. 예, 예방접종의 효과로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계시고요. 예. 다만 곧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20대, 30대 환자분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젊은 분들께서 젊은 연령층에서 예. 좀 이 접촉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감염이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젊은 층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접촉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도 심상치 않다 그러고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표본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번 달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예. 델타 변이는 한 10명 정도입니다. 아직 그 90명은 다른 환자들입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이가 외국처럼 우세종이 된 것도 아니고 예. 특히 변이 중에서도 이른바 알파 변이 예. 예전에 제가 영국 변이라고 불렀던 그 부분들이 한 4분의 3 정도이고 예. 델타 변이는 전체 한 10%밖에 안 되는 쪽이라 아직은 좀 작은 편입니다. 예. 다만 델타 변이의 속성 자체가 이제 다른 변이나 그냥 코로나보다 훨씬 감염력이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계속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따라서 이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게 저희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수도권의 델타 변이와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층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좀 잘못 결합되면 예. 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역 관리를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 어학원인가요? 거기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이렇게 지역별로 간헐적으로 나오다가 확산되는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 이걸 뭐 어떤 그 계기가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나 할까요? 이런 점을 찾아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학원 사례가 사실은 이제 마포구 홍대 쪽에 여러 이 술집과 카페 뭐 이런 것들과 좀 연동이 되면서 좀 다소 상당히 많은 감염들이 지금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2차 감염, 3차 감염으로 좀 빨리 차단하고 더 지역으로 안 번지게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양상이 아까 다르다. 비수도권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비수도권에도 새로운 거리두기가 어떤 적용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일부터 비수도권 지역들은 전부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도권만 일주일간 유예를 해놓은 상태이고, 비수도권 지역들은 전부 1단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로 전환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4인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이제 대부분 지역들이 8인까지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아예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해지고, 아이고, 그렇군요.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제 휴가철에 어떤 그런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한 2주간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 더 줄여서 이제 운영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예, 충청남도하고 경기도는 거리도 가까운데 아주 그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예. 그러면 백신 예약이 좀 묻겠습니다. 7월 내에 접종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7월 달이 지금 제가 주된 접종 대상층은 이제 제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1차적인 접종을 완료시켰고, 이제 60세 이하에서 특히 50대가 주력 이제 연령층입니다. 50대 분들 한 800에서 900만 명 분 정도가 주력 연령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의 시험 관계가 좀 있어서 고3을 위시해서 학교나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접종이 함께 전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3분기 내에는 전체 한 몇 프로 정도 접종을 예상하십니까? 3분기로 하면 이제 7월, 8월, 9월인데요.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한 2,300만 명 정도까지는 접종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지금 9월까지 전체 국민들 중에 3,6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시키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적어도 한 번 1차 접종까지는 다 완료한다, 9월까지.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이고, 아마 그 부분들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이렇게 늘어가는 상태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고 긴장감이 풀리는 거 아닌가. 이 시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제 되기 전까지는 개인 방역을 굉장히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고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이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수칙을 비롯해서 좀 위험하다고 싶은 실내에 밀집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음주 모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달 정도만 좀 잘 참아주시면 아마 좀 충분히 안정된 상태로 점점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민들 한 달만 더 참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시간에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자회견이 아닌 인터뷰라고 정정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